되거든요. 2년짜리 금리가 3.89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거하고 필적할 만하다? 아이씨. 이 사람 이 사람은 전문가지만 전문가가 어느 한 가지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블랙 먼데이 때 이게 2년 국고채 금리가 떨어져서 그때랑 필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이 파이코인으로 말씀드리는 오늘 8번째지만, 그리고 어제 오즈의 마법사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말한 거 이면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완전히 박살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2년짜리 금리, 이 사람이 한 말,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이게 진실일까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보니까 아니더라. 급락한 건 맞지만 아니더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블랙 먼데이로 주가 때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보니까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S&P 500이 이렇게 지금 4단계에서 1단계 올라갔다가 지금 저 사람 얘기는 이 10월달, 작년 10월달보다 더 떨어질 건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떨어질 가능성이 거진 없어요. 거진 없어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할수록 좋아요. 왔다 갔다 할수록 다음에 오를 때 많이 올라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고 요번에 파이코인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락장은 18개월 넘은 적이 없다.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이거를 하락이라고 해서 약세장이 18개월 이상 간 적이 없다. 약세장이. 그런데 약세장은 고점에서부터 2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데 고점에서 20% 이하로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때 잠깐 왔었죠. 이때 작년 10월 달에 잠깐 왔죠. 이게 18개월 이상 안 간다라는 경험적 데이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경기 폭락이라든지 무슨 블랙 먼데이처럼 박살난다든지, 박살나면요 돈 있는 사람들 왕창 달라붙어 갖고 주식이건 코인이건 사서 모으기 바쁠 거예요.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라는 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세상에 알려진 건 있지만 그 밑에 의도는 다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요번에 이제 SBG 참 연준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은 골치 아플 거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골치 아플 거예요. 노무라 증권에서 금리 3월 달에 인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골치 아프냐면요. 이런 사람도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이 하나증권에 있는 이재만 연구원이 잘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순이익에서 순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절대적으로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 이자 비용이 980%나 급증했다. 이렇게요.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은 줄어들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 이제 이런 건데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이런 건데 고금리로 유치된 예금이나 대출이 이자 외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SB 부인만의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자하고 대출로 해서 뭐 주식으로 벌건 채권으로 벌건 코인도 벌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주식을 담보로 받았겠죠. 근데 그 주식들이 다 내려오니까 막 80%, 90%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회사는 대출을 또 어떤데 이 회사는 대출할 때요. 이 SB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출할 때 와, 이 파이코인 앞으로 잘 성장하겠다. 야, 이 회사 돈 벌겠다. 여기 한 게 아니에요. 아마 파이에도 얘네들이 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 대출은요.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냐. 얼마나 성차별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하는 사람들을 임원에 몇 명이나 갖다 놓느냐. 탄소 배출권을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이런 거로 대출을 해줬어요. 얘네들 대출 심사하고. 돈 장사하고는 돈 장사의 개념이 아닌 금리가 내려올 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최근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돈 장사답지 않은 돈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 은행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금리가 급격히 오르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게 뭐 이게 우리나라도 뭐 ESG를 위한 젠더 교과서 이게 LGBT 아니에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이런 사람들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젠더 지수라고 그래갖고 한국에서 2020년 ESG 했잖아요. 그러다가 금리 오르니까 돈 장사가 돈 장사다워야 되는데 돈 장사답지 않은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마치 오즈의 마법사를 만들 때 은본위 제도의 말은 맞지만 그것이 돈에 맞느냐. 저희들 세대는 뭐 공부 잘하고 올바르게 살고 사람이 이념이 있어야 되고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들, 딸을 포함해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돈인데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돈이라면 아니 반에서 10등 하는 애는 반에서 5등, 3등, 1등 하는 애를 벤치마크 제가 이 파이코인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파이코인 1번이 벤치마크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벤치마크가 돼야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돈 장사들, 은행, 시장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과 상관없는 일을 했던 대표적인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니까요. 파이도 시장과 지금 그래서 제가 야, 이 파이 이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목표가 시장이라고 보기는 지금 201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SB 실리콘밸리 뱅크와 몹시 유사한 기업의 경영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장할 때 시초가가 100불, 300불이 아니다. 질보다 양으로 가라. 라고 썸네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10년짜리는 시장에서 정해져요. 100%. 1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률도 뭐 떨어졌어요. 그래서 3.468. 아까 3.9, 3.8 제가 이랬잖아요. 이걸 제가 자료를 먼저 했으니까 3.8이 더 떨어진 거예요. 2년짜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역수익률 곡선 오다가 지금 이게 역수익률 곡선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감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가 추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빅스텝으로 못 간다. 위험하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 저는 150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지표거든요. 지표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1,000만 원어치 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은 장기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안 보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본다고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다 그러면 비트코인 더 내릴 것도 없다. 안 내린다. 정확히 아까 이것처럼 1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싸움이다. 그리고 약세장 18개월 안 간다. 그 다음에 내년이 미국 대통령 대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 인간은 항상 발전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얘기한 거 2년만이 급락이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오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람 말 중에요. 결국 주가가 매력적일 정도로 떨어지는 것. 이 사람은요. 연말 목표치를 4,150, 올해 연말 목표치를 4,150.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요거 4,150이니까 지금 이만큼 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더 떨어지면 왕창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장사들 심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 중에 또 우리가 오제의 마법사처럼 이면을 봐야 되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신용이 어떻게 거래되는가다. 신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폐 전쟁은 신용 전쟁이라고. 화폐 혁명은 돈 장사 니네들이 우리들한테 매기는 신용 필요 없어. 블록체인으로 우리는 신뢰 사회로 갈 거야. 트러스트 워디로 갈 거야. 크레딧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건 장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신용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신용이더라라는 신용불량자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라는 거죠. 경제생활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SB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부도가 났나? 이게 부도가 나게 되는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의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냥 중국이건 러시아건 부비 뭐 잘 지내면 되지. 이러면 그레이트 리셋 이제 세계는 하나의 큰 시장이야. 이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게 좀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신냉전이 되면서 다시 돈장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더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평균 지수 이런 거 갖고 돈 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경제 전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제가 많이 받고 이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는 인류학 같은 거 공부했다. 그리고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분이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냥 굉장히 그 오즈의 마법사 은본위 제도로 노동자, 농민, 근로자, 일반 제너럴 퍼슨들이 다 이 블록체인의 세상을 향유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일반적인 돈장사들과는 다른 돈장사를 하는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화폐혁명가들이라는 거죠. 이거 단기적으로 50불, 100불, 1000불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질보다 양을 가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초가 300불 이거 아닙니다. 양으로 가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노드도 있고 유틸리티도 있고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명분도 좋아요. 지금 어차피 금과 은이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가는데, 핸드폰으로 가는데, 컴퓨터로 이미 왔는데, 그렇게 해서 질보다 양으로 가십시오. 역수요 곡선, 수익률 곡선, 2년짜리, 10년짜리. 10년짜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2년짜리는 돈 가진 사람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오늘은 편하게 드렸습니다. 아유, 30분이나 했네요. 고맙습니다.